자, 나리스TV 오늘 나눠볼 얘기는 책인데요. 이겁니다. 셰일 혁명과 미국 없는 세계. 셰일이라 하면 이제 워낙 다 잘 아실 거라고 봐요. 이제 예전에는 석유를 이제 추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었는데 그게 점점 기술이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약간 예전에는 추출할 수 없었던 이 셰일 석유를 추출해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층이 있을 텐데 이제 이 셰일 층에 있는 이 석유를 추출하기 위해서 이 여러 가지 기술이 파쇄 공법이라던가 뭐 이러한 기술들, 그 다음에 관이 이렇게 들어가서 안에서 이제 이렇게 90도로 꺾여야 되는 뭐 어떤 그런 기술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개발됨으로써 예전에는 추출할 수 없었던 그런 어떠한 그 에너지들을 지금은 이제 전 세계가 석유를 중심으로 뭐 돌아가는 거는, 석유는 뭐 모든 경제의 혈관이라고 봐야죠. 돌아가는데 예전에는 이제 추출할 수 없었던 그 어떠한 에너지원들을 지금은 이제 그러한 기술 개발을 통해서 쉘 석유를 추출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 이제 개발됨으로써, 그러면서 또 한번 어떠한 에너지 지형이 상당히 이제 요동치는 그러한 형태의 어떠한 변화가 있는데,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이제 이 피터 자이언이라는 인물이 셰일 혁명과 미국 없는 세계라는 책에 대해서 이제 이게 몇 년 됐어요, 저더라? 나온 지 약간 됐는데요. 약간 됐는데 이제 어쨌든 그 셰일 혁명이 발생한 이후에 어떤 변하게 될 2019년 1월에 나왔네요. 일쇄가 변하게 될 어떠한 그런 어떤 지정학적인 여러 가지 그러한 상황들을 분석한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피터 자이언은 미국의 이제 고립주의는 훨씬 더 심화될 것으로 주장하는 피터 자이언 책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피터 자이언 책은 주로 이제 지금 이 책 다음에 나온 책이 이제 무슨 각자 도생의 시대인가 뭐 세계인가 아무튼 뭐 그런 책인데 제목이 더 노골화되었죠. 그러니까 이제 피터 자이언은 더 이상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전 세계의 질서를 어떠한 그 지켜오는 어떤 추춧돌 같은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브레튼 우즈 체제를 통해서 전 세계가 이제 미국의 어떠한 그 이른바 보호 아래 그 자유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죠. 자유무역은 항행의 자유, 그러니까 이제 그 바다 위를 마음껏 이제 여러 무역선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를 이제 보장을 해주게 되는 건데, 그러한 보장을 누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강력한 어떤 경찰 국가가 그러한 역할을 해줄 때, 그래서 자유롭게 누가 항해를 하고 할 수 있을 때 그때 이제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건데, 지금까지는 이제 그렇게 해서 미국이 여러 국가의 어떠한 분쟁에도 개입을 하고 어떤 그러한 부분들, 그래서 자유무역을 위태롭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나서서 맞서 싸우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은 미국 나름의 어떤 국익을 챙겨가기도 했을 거고요. 그러나 이제 이 피터 자이언의 주장은 지금까지의 미국의 그러한 입장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그 달라지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셰일 혁명, 다시 말해서 셰일 석유를 발견하게 됨으로써 미국은 더 이상 중동 석유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관심과 흥미가 상당히 떨어지게 되고, 미국 내에서도 이러한 에너지를 충분히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들이 마련됨으로써 미국은 이제 다른 나라하고의 어떠한 자유무역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전 세계적 어떠한 자유무역이라고 하는 것, 그러한 부분이 이제는 그렇게 중요한 이슈가 아닌 형태로 지금 자꾸 세상은 변해가고 있다라는 그러한 주장을 이제 피터 자이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할 것 같으면 당장에 우리나라만 해도 여러 가지 한미 동맹이랄까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약화되는, 우리나라에 이제 주한미군이 있지만은 그 주한미군이 과연 한반도에 계속 주둔할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앞으로. 그 다음에 미국이 여러 군데 이제 파병되어져 있지만은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우리가 무슨 어떤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어떤 뭐 제국주의적 어떤 야심이 큰 그러한 뭐 이른바 무슨 뭐 깡패 국가니 뭐 깡패 지시니 이런 말들을 이제 많이 하지만,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제 피터 자이언의 주장에 따르면 이제 미국의 입장은 달라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계속 거기에 골치 아프게 이제 개입할 이유가 없다라는 부분이죠. 지금 미국을 건들 수 있는 어떠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고, 그리고 미국 경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본인들이 정말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몇몇 나라하고만
그 어떠한 교역을 해도 사실은 이제 크게 이제 경제가 돌아가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석유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 이제 석유 파동이 한번 있었죠. 그러니까 석유 파동 때문에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스태그플레이션은 불황속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건데 잘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상당히 이제 수요가 발생하지 않고 있는데 석유값이 올라가 버리니까 물건을 만드는 원자재 값이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물건값이 올라가는 원래 경제에서는 수요가 발생하지 않으면 물건값이 떨어져야 되는데 석유 생산, 석유 파동으로 인해서 물건을 생산하는 원자재의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수요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이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서 물건이 상당히 이제 비싼 가격에 거래되어져야 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석유 파동을 경험하게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석유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태가 되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기술 개발의 발전이 그러한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자유로울 수 있는 형태로 이제 어떤 미국의 입장을 바꾸어 놓았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쉽게 이제 골치 아픈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강력한 개입은 필요하지 않은 것이 되고 강력한 개입은 필요하지 않은 것이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미국은 어떤 세계의 어떤 국제적인 문제에 복잡하게 들어가 있는 것을 더 이상 개입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이제 고립주의적 정책 주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중동을 계속 적절히 통합되지 않고 싸움을 계속 하게 놔두는 것이 훨씬 더 미국 입장에서는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에 있어서의 어떤 이른바 이제 어쨌든 그쪽이 통일되지 않게끔 분열되게끔 그런 정도의 어떠한 정치적 어떤 활동 정도만 하면은 되는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중동이 또 통일되어져 가지고 강력한 통일 국가가 탄생되어져 버리면은 이슬람 제국이 이제 급부상하게 되는 형태가 될 텐데요. 그건 역시 크게 바라는 것이 아닌 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미국에 이제 대항했던 이제 중국 같은 경우 중국이 이제 미국한테 이제 가장 도전하는 가장 최근의 국가가 되었는데 역시 그 중국을 지금 이제 돌아가는 어떠한 추세를 보았을 때 중국의 어떠한 하나된 중국을 이제 계속 이제 분열시키는 그러한 형태로서 이제 여러 가지 이른바 이제 물밑 작업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형태들을 생각하게끔 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아까 적당히 이제 이슬람 제국을 분열시키듯 이제 하나된 중국을 자꾸 이제 실패하게끔 만드는 그런 형태가 이제 미국의 지금 관심사가 되겠죠. 더더군다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사실은 매사 이제 국제 정치가 되었던 개인 관계가 되었던 간에 일단 먹고 사는 문제, 즉 다시 말해서 경제 문제가 가장 이제 1차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어떠한 그리고 가장 본질적인 형태가 될 텐데 중국이 이제 경제 발전이 계속되고 잘 나가던 시절에야 1대1로라고 해서 여러 가지 국가들, 그 다음에 그것은 이제 미국이 구축해 놓은 질서에서 중국 중심의 새로운 어떤 무역로 개척이랄까 그러한 부분들로 우리가 이제 판단할 수 있을 텐데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미국 패권과 중국 새롭게 부상하려 했던 중국 패권 간에 서로 어떤 다툼의 어떠한 여러 가지 어떤 외교적 전략적 그러한 이른바 작전들이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이 이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이제 힘이 빠지고 있고 그러한 형태에서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 하나된 중국이 결국 갈기갈기 찢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태들.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국도 힘을 쓰기가 어려워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피터 자이한은 가장 이제 어찌되었건 전 세계에서 지금 앞으로 도래하고 있는 지금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이 과학적 물결도 사실은 가장 미국이 앞서 있는 형태로서 지금 어떤 그 변화에 이제 가장 잘 때로는 변화를 주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가장 잘 적응하기도 하는 그런 측면들 때문에 이제 미국은 더 이상 욕들어 먹어가면서 여러 나라에 관여할 필요가 없어질 것이다.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미국 지도자가 그것을 원하든 안 원하든 간에 상황은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제 주장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 다음 책이 이제 각자 도생의 뭐 세계인가 뭐 그게 있는데 그 다음 책은 제가 아직 제가 못 읽어봤고요. 이제 그 다음 책도 이제 읽어볼 예정인데 어쨌든 피터 자이한은 그러한 식의 주장들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런 미국이 빠졌을 때 여러 나라들은 어떠한 형태의 어떠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될 것이냐 그래서 어떤 나라가 부상하고 어떤 나라가 깔아앉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한 여러 가지 이제 분석들이 많이 나와 있는 책입니다. 지금 근데 재밌는 이제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요런 정도, 요 부분만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 부분 한번 읽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다음 5가지 상황을 명심해야 한다. 1번, 미국에 도전장을 내미는 나라들은 브레튼 우즈 체제 덕분에 성공한 나라들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더 들어갑니다. 원자재와 에너지를 수입하고 상품을 만들어 세계 시장에 수출할 역량이 없다면 중국은 아무 힘도 없다. 세계 금융 체제와 바다에 안전하게 접근할 역량이 없다면 브라질은 아무 힘도 없다. 베네수엘라나 러시아는 세계 에너지 시장이 없다면 아무 힘도 쓰지 못한다. 이 모두 그리고 그 이상이 미국이 세계 해상로를 저렴하고 안전하게 유지하는 덕분이다. 미국이 변심하면 이러한 나라들이 미국에 도전장을 내밀 역량도 사라지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 도전장을 내미는 수많은 나라들이 경제적 어떠한 지지대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미국이 유지하고 있었던 브레튼 우즈 체제 덕분에 그게 가능했던 것이지, 그 부분만 사라져버려도 이들의 어떠한 도전은 상당히 힘없이 그 뿌리를 잃게 될 것이다. 그런 정도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2번, 미국은 부자가 되려고 브레튼 우즈 체제를 구축한 것이 아니다. 자, 보충 설명 들어갑니다. 미국은 이미 부유했다. 1870년 재건 시대가 마무리된 이후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의 지위를 유지해왔다. 뒤이은 긴 세월 동안 미국의 경제는 그다지 세계화되지 않았다. GDP 비율로 볼 때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자금률이 높은 경제다. 2015년 현재 상품 수출이 미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겨우 8.25%이고 그나마도 이 가운데 3분의 1은 미국의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 체결국들과의 교역이다. 이조차도 시대에 뒤떨어진 데이터다. 현재 제조업이 대거 미국으로 귀환하고 제조업 붐이 일면서 그나마 얼마 안 되는 미국의 해외 의존도가 무자비하게 깎여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도 미국이 이제 점점 더 해외 의존도가 사라지고 제조업마저도 미국으로 오히려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제 제조업을 미국으로 돌리는데 적극성을 보였던 것은 이제 이번에는 이제 바이든이 당선됐지만 이전에 트럼프 행정부의 대표적인 어떠한 방향성이었죠. 경제 어떠한 방향성. 그래서 이제 미국의 세계 의존도가 상당히 약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부분들을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자, 3번, 미국이 브레튼 우즈를 구축한 이유는 동맹국들을 매수하기 위해서였다. 보충 설명. 브레튼 우즈는 미국이 안보를 주도하는 대신 다른 나라들이 경제적인 이득을 보게 해주는 체제였으므로 미국은 이 체제를 이용해 자국의 상품을 동맹국들에게 강제로 떠넘기지 못했다. 대신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미국 시장에 대한 일방적인 접근을 허용해야 했다. 미국은 순수입국이 되어야 했다. 무역 적자를 봐야만 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과 중국과 스웨덴과 독일과 아르헨티나와 모로코 같이 각양각색인 나라들이 애초에 이 체제에 합류할 유인책이 사라져버리게 된다. 미국에게 자유무역체제는 경제정책이 결코 아니었다.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동맹을 굳건히 하기 위해 설계된 안보 전략이었다. 그러나 그 전쟁은 30년 전에 끝났다. 미국의 안보 상황은 변했고 따라서 미국의 안보 정책도 바뀌게 된다. 그리고 이는 세계화된 무역체제의 종언을 뜻한다. 네, 말 그대로 그렇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브레튼 우즈 체제는 뭐다? 자유무역 이러한 부분들이 미국으로서는 경제 전략에 의한 결과물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이 책을 읽어보면 미국은 오히려 그런 형태로 가면은 오히려 약간 경제적으로는 좀 손해를 감내한 측면이 있다라는 식의 뉘앙스로 지금 적혀진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미국의 그동안 안보 전략의 일환이었는데 지금 어떤 이제는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나라들이 상당히 이제 예전처럼 소련이라든가 이렇게 강력한 미국을 압도할 수도 있는 그러한 나라가 지금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안보 전략이 바뀔 것이고,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은 사실 어떤 자유무역 체제를 그 근간이 되어주는 이 브레튼 우즈 체제가 사실은 경제 정책이 아니라 안보에 의해서 나온 어떠한 그러한 포석인 성격이 강하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안보 상황이 달라졌으니 이 부분에 있어서도 결국에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겠죠. 4. 미국은 세계 권력 구조가 어떤 양상을 띠든 상관없이 해양을 지배한다. 바다를 지배한다는 뜻이죠. 미국의 항공모함 전투단이 나머지 세계의 해군력을 모두 합한 것보다 월등한 화력을 보유하고 있다. 2016년 현재 미국은 이러한 전투단을 10개 보유하고 있다.
미국이 이러한 월등한 해군력을 세계 공유지를 지키는 데 투여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무역이 유지된다. 미국이 마침내 전략적 정책을 수정하고 세계 해상 경로의 안전 보장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지 않게 된다고 해도 여전히 여차하면 세계 어디든지 개입할 역량을 지니고 있다. 미국은 세계의 이해관계가 걸려있지 않지만 세계 어디든 간섭할 역량을 지닌 나라가 된다. 경제와 생존이 걸린 안보를 전적으로 세계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40억 인구에게 이는 어쩌면 최악의 시나리오인지도 모른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미국은 공황장애가 있다. 자, 보충 설명. 어떤 나라든 건국 초기의 일련의 경험이 축적되어 국민 정서를 형성하게 된다. 미국의 경우는 한 세기에 걸친 개척 시대가 국민 정서의 바탕이 되었다. 오늘날의 달러 가치로 중고차 한 대 값에 해당하는 비용만으로 미국인은 가족을 마차에 태워 중서부로 이주한 다음 땅을 일구고 6달 만에 곡물을 수출해 현금을 손에 쥐었다.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로 문화와 경제가 확장된 사례이고 이 경험을 통해 미국인은 해마다 삶이 더 나아지리라는 낙관적인 사고를 지니게 되었다. 물론 실제로 그렇지는 않다.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세계가 그동안 익숙해진 관행에 따라 미국을 건드리면 미국은 어찌할 바를 모른다. 이를 해석할 중고의 틀이 없어서 이해하지 못한다. 미국은 맨정신을 잃는다. 그 결과 과잉 반응을 보인다. 미국이 종말이 가까워 왔다고 겁을 먹으며 공황 상태에서 재앙을 막아보려고 자기 개조를 시도한다. 자몽 크기만 한 알루미늄 덩어리인 스푸트닉에 경기를 일으킨 미국은 미국 역사상 가장 대대적인 산업과 교육개혁을 단행했다. 베트남 전쟁으로 잔뜩 위축된 미국은 정밀 유도탄을 개발하고 통신위성을 쏘아 올렸다. 1980년대에 경기가 침체에 빠지자 기업을 일신했고 그 덕에 창출된 자본으로 인터넷 혁명을 일으켰다. 이 책을 쓰는 현재 미국은 9월 11일 테러 공격 가로 열고 이로 인해 미국은 지구상의 모든 교역로와 모든 에너지 운송 경로, 출발 지점과 도착 지점 양쪽에 군사력을 배치했다. 가로 닫고 이후로 겁먹은 적이 없다. 미국이 이제 겁먹을 때가 되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좀 더 읽어볼게요. 세계 체제. 근데 지금 미국이 겁먹을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제 미국이 미국 중심주의로 갈 확률이 훨씬 더 높아졌다라는 것이고, 미국이 겁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결과 미국이 겁먹어서 자기 방어적 행동이 강하게 되면은 그만큼 미국으로부터 수혜를 입던 나라들이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뉘앙스를 일단 받아들이는 게 맞지 않는가 하는 판단이 됩니다. 피터 자이안의 어떤 전반적인 어떤 이 논조를 판단해서 생각해서 판단해 보면은, 자, 세계 체제. 독일과 한국이 주요 수출국이 되게 해주고 영국과 일본이 제국이 되지 못하도록 억제하고 싱가포르와 네덜란드가 세계 중심축이 되도록 해주고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통일된 하나의 국가로 존재하도록 해주는 체제는 한 세대 전에 끝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그 체제를 구축한 나라가 유지해온 체제다.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든 미국이 흥미를 잃게 되면 그 체제는 와해되고 그래도 미국은 눈 하나 꼼짝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우리가 아는 세계는 미국이 조금만 심기가 뒤틀리면 무너진다. 질서가 무질서에게 자리를 내주고 있다. 그나마 그게 희소식이다. 해양 운송이나 세계 해군력이나 미국의 감정 기복과 전혀 무관한 위기가 도사리고 있다. 자, 피터 자이안은 지금 이러한 형태의 변화에 있어서 어쨌든 큰 어떤 추진력 역할을 한 것, 그러니까 이제껏 세계 질서를 유지해왔던 그 질서가 이제 변화되고 있는데, 그 변화되고 있는 와중에 이제 셰일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더더욱도 이제 미국의 입장을 다르게 이제 이전과는 다른 형태로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쉽게 얘기해서 새로운 아이템을 득템하게 된 거죠. 엄청난 아이템을. 그러한 형태에서 이제 여러 가지 달라질 여러 세계적 어떠한 모양새에 대한 여러 가지 예측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읽어볼 만한 그러한 책이 될 거고요. 지금 사실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뭐 주식 투자라든가 이런 투자가 또 붐이 많이 일고 있고, 뭐 동학개미 운동 등등을 펼치면서 또 여러 젊은 친구들도 지금 투자에 집중하고 있는데, 항상 보면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 뭐 제 개인적 느낌입니다만, 대체로 이제 어떤 특정 회사의 어떤 호재라든가 어떤 정보에 대해서 이제 많은 어떤 공부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어떤 이런 전체적인 맥락에 있어서 세계는 이제 어떻게 흘러가고 있으며, 대한민국이라는 이 큰 이른바 이제 세계의 바다를 이렇게 항해하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배 자체가 이제 지금 어떠한 바다에 이제 지금 어떠한 바다를 맞닥뜨리게 되고 있는 것인지, 뭐 거기 뭐 무슨
어떠한 바닷길로 지금 접어들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바라보고 있는 해안도 함께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책이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